레고랜드 사태는 우리 금융시장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레고랜드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만기일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갑자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해버렸습니다. 금융시장 전체에 큰 폭탄 하나를 떨어뜨린 셈인데 정작 발언 당사자는 이를 몰랐을 겁니다. 지자체도 못 믿을 정도면 당장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는 레고랜드에서 강원도, 민간기업, 한국 전체 채권시장으로 파장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금융계에선 지자체도 이 정도인데 민간기업은 어떨까라는 위기의식이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다시 자금줄을 옥죄기 시작했고 급속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인상이 맞물리면서 대형 건설사 연쇄부도 우려까지 나돌았습니다. 일단 김진태 지사가 없던 일로 하면서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런다고 덮일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부동산 부실 문제는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집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 풀기에 나섰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지 단 2달 만입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한 이후 6일 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중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만은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총알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다주택자들이 심지어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 7월에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구매력 회복이 어려운 실수요자보단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조치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출 규제도 확실히 풀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빗장을 풀었는데 10달 뒤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있었던 당정대 고위 협의회. 여기서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모두 가계부채 문제를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최근 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다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 된다며 영끌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선 것입니다.
10달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걸까? 수치를 보면 압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10월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018억 원,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조 4,723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한 달 증가폭이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 부양을 위해 부채를 늘리긴 쉬워도 줄이긴 훨씬 어렵습니다. 이미 문제라고 인식했을 땐 늦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부양책 차원에서 풀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연상케 한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 석학인 아미로 수피 시카고 대학 교수가 전미 경제학회에 기고한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달콤한 유혹인 가계부채 역습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